하루 종일 바빴는데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남는 게 없는 날이 있죠. 메일 확인하고 메시지 답하고 문서 조금 쓰다가 다시 알림을 보고 또 다른 탭으로 넘어갑니다. 분명 쉬지 않았는데 성과는 얇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멀티태스킹 너무 많이 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지치게 한 건 동시에 여러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일로 돌아올 때마다 문맥을 다시 불러오는 비용,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이 누적된 겁니다. 오늘은 왜 하루가 잘게 찢어질수록 더 피곤하고 덜 남는지,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끊으라는 말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아예 못한다? 과장입니다. 반대로 나는 멀티태스킹에 강하다. 이것도 되게 착각에 가깝습니다. 집중이 필요한 일 두 개를 동시에 할 때 뇌가 하는 일은 진짜 동시 처리가 아니라 빠른 전환에 더 가깝습니다. 쓰기, 계산, 판단, 대화처럼 머릿속 작업 공간을 쓰는 일들은 한꺼번에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답장을 하면서 보고서를 고치고 동시에 메일까지 정리하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계속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공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획서를 쓰다가 슬랙 알림이 와서 답장을 합니다. 30초면 끝나죠. 다시 기획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커서는 어디에 있었지? 무슨 문장을 이어 쓰려던 거였지? 아까 떠올렸던 논리 흐름이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스크롤해서 다시 읽고 다시 흐름을 잡고 그제야 이어 쓰기 시작합니다. 이 맥락을 다시 올리는데 머릿속 작업 공간이 또 쓰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획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딩하다가 메일을 확인해도 공부하다가 카톡을 봐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다가 잠깐 다른 앱을 열었다면 이미 오늘의 핵심을 체감한 겁니다. 끼어든 일이 복잡할수록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왔을 때 집중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눈에 보이는 10초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데 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도 이 비용은 일관되게 관찰됩니다. 특히 두 과제가 모두 의식적인 선택과 반응을 요구할 때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같이 흔들립니다. 연습을 하면 일부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정 조합에서 특정 방식으로 아주 많이 익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일반화해서 내가 원래 멀티태스킹 체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일상 업무는 훈련된 실험 과제가 아니라 계속 새 판단이 들어오는 일들이니까요. 스마트폰과 알림은 이 비용을 아주 싸고 자주 발생시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 폰을 드는 횟수만 수십 번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하던 일의 맥락이 한 번씩 끊깁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알림과 쉬운 접근성이 전환 횟수를 늘립니다. 둘, 끊김이 많을수록 깊은 맥락을 붙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폰이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다른 문맥으로 탈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2초, 앱을 여는데 1초, 반응하는데 몇 초. 이 과정은 너무 쉽고 빠릅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는 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작은 전환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루에 수십 번 쌓이면 저녁에 남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멀티태스킹이 같은 건 아닙니다. 산책하면서 익숙한 팟캐스트를 듣는 일과 기획서를 쓰면서 메신저를 계속 확인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앞의 조합은 비교적 자동화된 몸의 움직임과 가벼운 청취가 섞인 겁니다. 뒤의 조합은 둘 다 언어와 판단과 머릿속 집중을 요구합니다. 비슷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설거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쓰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 둘 다 말과 문장을 만드는 일이라 서로 부딪힙니다. 좋은 멀티태스킹이 있다기보다 충돌이 덜한 조합이 있는 겁니다. 기준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작업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의식적인 집중을 요구하면 거의 항상 충돌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보고서를 쓰는데 5분마다 슬랙을 확인합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오면 아까 생각했던 논리 구조가 희미해져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되짚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깊은 일 5분, 얕은 일 3분, 다시 깊은 일 7분 식으로 하루를 찢어서 피곤한 겁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쓰기, 공부, 설계, 분석처럼 맥락을 오래 붙잡아야 하는 일은 한 블록으로 모읍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기획서만 씁니다. 그 시간에는 메일도 메신저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점심 전후로 메일 일정 확인, 간단한 답장처럼 얕은 일을 몰아서 처리합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남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환이 일을 하는 척하면서 에너지를 잡아먹는 겁니다. 깊은 일과 얕은 일을 같은 시간대에 섞지 마세요. 회의 중에 급한 메시지가 옵니다. 회의가 끝나면 확인하려 했는데 또 알림이 울립니다. 한번 보면 30초인데 그 30초 후에 회의 내용이 끊겨 있습니다. 끼어드는 일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예측 가능한 확인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영원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 시간을 정해두면 그 밖의 시간에 뇌가 덜 경계합니다. 알림이 언제 올지 모를 때보다 내가 언제 확인할지 알고 있을 때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멈춰야 할 때는 흔적을 남기세요.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다음 한 단계가 뭔지 한 줄이면 됩니다. 짧은 메모 하나가 다시 돌아오는 힘을 크게 줄여줍니다. 자료를 읽다가 폰을 듭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손이 갑니다. 인스타그램을 열고 뭘 보겠다는 의도도 없이 스크롤합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오면 1분도 안 됐는데 흐름은 이미 끊겨 있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폰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입니다. 의지 말고 거리를 설계하세요. 집중하는 시간에는 폰을 서랍에 넣거나 가방 안에 두거나 최소한 뒤집어 놓으세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하루에 수십 번은 집어 들게 됩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와 메일 탭을 상시 열어두면 새 메시지 표시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주의가 새어나갑니다. 집중 시간에는 아예 닫아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여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문맥으로 새는 길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전환 비용은 한 번이 작아서 무섭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누적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분명히 바빴는데 돌아보면 계속 돌아오기만 하다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일을 못해서 하루가 남지 않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환 비용을 너무 자주 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한 번에 많은 일을 못하지? 가 아니라 내 하루에서 어떤 전환이 가장 자주 집중을 끊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루 깊은 일을 30분 이상 끊기지 않고 한 적이 있었나요? 메신저나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알림이 올 때마다 반응했나요? 일을 멈췄을 때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적어뒀나요? 깊은 일과 얕은 일을 분리하고 확인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멈출 때는 다음 한 줄을 남기고 폰과 알림의 거리를 설계하세요. 바쁜 하루의 적은 일의 양이 아니라 전환의 수입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남는 게 없다면 더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먼저 갈아타는 횟수부터 줄여보세요. 댓글로 여러분 하루에서 가장 자주 새는 전환 하나를 적어주세요.